안녕하세요. 사연집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사연집,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대학 졸업 후 중견 음료 제조 기업에 취직해서 꽤 오랜 시간 근무했습니다. 당시에는 제 삶이 안정적이고 평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반복된 일상이었지만 회사에서 나름 인정받고 있었기에 나쁘지 않은 삶이라고 느꼈습니다.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직장이 안정적이니 언젠가 좋은 인연이 생길 거라 믿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흘러가지만은 않더군요. 회사가 점점 경영 악화에 빠지더니 결국 희망 퇴직을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40대라는 나이에 다시 취업을 하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라 가족의 지원이나 위로를 받을 곳도 없었고 오롯이 저 혼자 앞으로의 인생을 다시 설계해야 했습니다. 몇 주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든 회사에 들어가야 하나, 창업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였죠. 어쨌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커피와 음료 전문으로 일을 해왔던 경력을 살려 제 커피숍을 직접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모아둔 돈과 퇴직금을 써야 했는데 서울에 가게를 차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지방을 내려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왕 서울을 떠나는 거 아예 제주도로 가자고 결정했습니다. 제주도는 풍경이 아름답고 여유로운 데다가 관광객도 많이 찾기에 커피숍을 운영하기에도 좋은 환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도로 내려가 커피숍을 차리겠다는 결심을 한 뒤 현실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임대하고 인테리어를 꾸미고 커피 원두를 선정하며 손님들에게 최고의 커피를 제공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서울에 비해 확실히 비용적으로 저렴한 편이라 큰 부담 없이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고 운이 좋았는지 저희 매장은 빠르게 입소문을 타며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인터넷으로도 홍보가 많이 되고 제주도민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어 단골 손님도 늘어나 매일매일이 행복했죠. 제주로 내려와 장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 홍보 관련 업무 미팅과 거래처, 업무로 자주 서울을 오가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제가 운영하는 커피숍은 제주에서 꽤나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매출도 안정되었고 이제는 2호점을 내야 할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주도에 내려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했을 때의 불안함이 이제는 희망과 자신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2호점까지 고려하고 있는 만큼 일이 번창하게 되자 한 가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인력 부족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는 어려웠고 가게가 커지면서 혼자서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친구들은 있어도 2호점을 열면 매장 두 곳을 매일같이 왔다 갔다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죠. 2호점을 담당해줄 매니저를 채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제주도이다 보니 서울처럼 단번에 사람이 구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채용 공고를 올려둔 지 몇 주가 지난 후에야 매니저, 지원자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 이력서를 보니 미모의 30대 여성이었어요. 현재 인천에 거주 중인데 곧 제주도로 이사를 한다는 지원서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다소 의아했습니다. 제주도까지 내려와 일을 하려는 이유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인천 사람이 굳이 제주까지 내려와 매니저 자리에 지원한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지원자의 면접을 보게 되었을 때 제 첫인상은 솔직히 놀라움이었습니다. 단정하고 세련된 외모, 그리고 은은하게 풍겨나오는 부티와 매력은 단번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옷도 상당히 고가의 명품인 것처럼 보였죠. 지원자의 자신감 있는 태도와 차분한 말투에서 전문성이 느껴졌고 제주 생활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제주로 온 이유를 물어보자 그녀는 그저 인천에서 복잡했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외형만 보면 돈이 많은 집안의 딸처럼 보였고 사실 일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속마음은 드러내지 않고 그녀가 가진 능력과 경험이
저희 가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녀를 매니저로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게가 점점 바빠지는 상황에서 경험과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제가 선택한 결정이 옳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협력하며 2호점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제 삶에 그리고 가게에 중요한 존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매니저로 채용한 그녀와 함께 본격적으로 2호점 오픈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가게를 위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2호점은 기존 1호점과는 다른 매력을 가진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기에 가게의 콘셉트부터 메뉴 구성, 인테리어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하나씩 그녀와 이야기를 하며 준비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저보다는 젊은 사람이라 조금 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고려해 주더라고요. 그녀는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놓치는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며 정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일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사적인 대화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사업을 함께하는 파트너로서의 관계였지만 사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지나온 삶의 굴곡들, 그리고 서로의 꿈과 목표에 대해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연애 이야기도 했는데 마침 서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었기에 묘한 분위기가 생기기도 했어요. 제주에 연고가 없는 그녀였기에 가끔 그녀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챙겨주고 제주 생활이 그녀에게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2호점 오픈 준비는 점점 완성 단계에 가까워졌고 그녀와 저는 더욱 끈끈한 팀워크를 쌓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가게를 함께 꾸려나가는 동료였지만 이제는 저 자신도 모르게 그녀가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주라는 낯선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며 느꼈던 외로움과 불안감이 그녀와의 교류 속에서 조금씩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시에 서로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2호점을 오픈할 준비가 마무리될 즈음에는 이미 그녀와 저는 단순한 동료 이상의 관계처럼 느껴졌어요. 2호점이 오픈한 뒤로 제 커피숍은 제주에서 더욱 입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1호점은 기존의 작은 공간에서 손님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고 결국 면적을 확장하여 더 많은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2호점 역시 그녀가 매니저로서 열심히 이끌어주며 매출이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저희 커피숍은 이제 제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고 저는 그 결과를 보며 뿌듯함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축을 차곡차곡 하면서도 대출을 약간 끼어 서귀포에 괜찮은 땅을 구매했습니다. 그 땅에 주택을 짓기 시작했는데 제주에서의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저만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집을 짓는 과정을 함께 보며 여러 가지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점점 이곳이 저희 두 사람의 공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며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동료였지만 그녀가 보여준 열정과 진심, 그리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녀에게 제주 생활에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저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제 집에도 자주 드나들며 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에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희 둘 다 제주에 연고가 없는 상태였기에 서로가 유일한 의지처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삶에 깊이 들어가고 함께 미래를 그려보게 되면서 빠르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에서의 새 출발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이끌어줄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그 사실이 더없이 기뻤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올렸습니다. 새로 지은 집 마당에서 소소하게 올린 우리 둘만의 작은 결혼식이었고 특별히 화려한 의식이나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단출했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 후 바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작은 집에서 그녀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서로에게 기대며 제주에서 쌓아올린 시간들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후 신혼생활은 처음에는 정말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매일의 일상이 새로웠고 일터와 가정이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었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었고 커피숍 사업이 번창하는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제주에서의 삶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행동에서 조금씩 걱정스러운 부분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평소 깔끔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유지하는 사람이었기에 옷이나 액세서리 등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지만 결혼 후 아내가 명품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내는 종종 명품 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택배로 다양한 브랜드의 물건을 주문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생활의 설렘이나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라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가끔 사는 건 괜찮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내의 소비는 점점 더 빈번해지고 규모 또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커피숍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명품 브랜드의 신상품 제주에는 명품샵이 없다며 간혹 제게 말도 안 하고 서울에 다녀올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서 돈을 버는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그만큼 아내의 소비 행태가 걱정스러워질 정도였습니다. 매월 카드 청구서를 확인할 때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은 좋았지만 이런 소비 패턴이 계속되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특히 사업의 확장을 위해 대출도 조금씩 늘어났던 상황이기에 지출을 줄이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신용카드 한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아내에게 한도가 꽤 높은 개인 카드를 주고 쓰라고 했었죠. 전 그녀에게 준 카드 한도를 매월 300만 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아내는 제가 그녀를 믿지 않는다고 느꼈는지 몹시 화를 냈고 저 역시 우리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며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불만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부터 아내의 소비 문제는 우리의 결혼 생활에 작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던 우리의 대화가 점차 돈과 소비에 대한 논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명품 소비에 대해 이해하고자 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고집을 꺾지 않고 카드 한도를 유지하기로 한 이후 아내는 불만을 품은 듯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쇼핑이 억제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소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나서 저는 더 이상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따로 모아두었던 돈과 개인적인 취미를 위해 사둔 골프 용품, 시계 등 귀중품들이 하나둘씩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행 경비 등으로 쓸 여윳돈을 모아둔 통장에 돈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보였죠. 누군가 쓰는 것이 분명했는데 아내 말고 쓸 사람은 없었죠. 전 카드 한도를 건든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고지어 집에 보관 중이던 골프 용품들도 눈에 띄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골프를 자주 치는 편은 아니었지만 취미로 시작하면서 조금씩 모아둔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고가의 장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소중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시계도 고가는 아니지만 돈을 벌면서 여유가 있을 때마다 하나둘씩 사둔 것들이었죠. 골프도 치지 않고 시계도 일을 할 때는 잘 찾을 아는이 없어져도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넘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아내에게 직접적으로 묻거나 추궁한다면 우리의 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미 소비 문제로 충돌한 뒤로 서로의 감정이 예민해져 있었기에 자칫하면 더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아내와의 관계와 가정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균열이 앞으로 더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쉽게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가게 운영과 사업 확장을 위해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커피 박람회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김에 못 갔던 거래처들도 직접 방문해 업무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2주간 서울 출장 일정을 잡고 아내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가게를 잘 부탁한다고 당부했죠. 웬일인지 아내도 웃으며 흔쾌히 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매니저로서의 책임감을 항상 강조해왔기 때문에 저는 제주를 떠나면서도
큰 걱정 없이 그녀에게 가게를 맡겼습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일정은 예상대로 빡빡했습니다. 커피 관련 신기술을 탐구하고 새로운 원두와 장비를 찾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거래처 미팅도 연달아 진행되었고 사업 확장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느라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가게에서 사용 중이던 대형 커피 로스팅 기계가 갑자기 고장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기계는 가게 운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비였습니다. 고급 원두의 맛과 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사용하던 8천만 원 상당의 고가 장비였기에 고장 소식을 들었을 때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기계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며 이대로 두면 장사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장 난 기계를 빨리 처분하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저는 가능한 한 빨리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로스팅 기계를 다시 구입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운 결정이었고 무엇보다 대체 장비를 구입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장사를 못해서는 안 됐기에 저는 비용 문제와 시간을 고려해 비교적 저렴한 기계를 우선 공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은 이 장비로 운영을 이어가고 고장난 기계는 제가 제주로 돌아간 뒤 직접 확인하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기계를 급히 제주로 보낸 후 저는 아내에게 장비 교체가 잘 이루어졌는지 가게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문제없이 처리했다고 말하며 고객 불편 없이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녀가 이 상황을 잘 해결했다고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의 일정을 계속 소화했지만 이 사건은 제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고장난 로스팅 기계의 처리와 아내의 다급한 행동에 대해 그리고 그동안 겪었던 여러 사건들과의 연관성에 대해 의문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앞으로 벌어질 더 큰 문제의 신호일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이 막바지에 다다르던 어느 날 제주에 있는 가게 근처에 살던 이웃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에는 가벼운 인사 정도만 나누던 분이었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생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웃은 최근 제 집과 가게에 젊은 남자 몇 명이 아내와 함께 드나드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웃은 그 장면이 이상하게 느껴져 저에게 알리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혼란스러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아내와의 소비 문제와는 또 다른 남자 문제가 생긴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아내가 제가 없는 틈을 타 남자들을 불러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상까지 하며 괴로웠죠. 아내가 사업 운영과 관련된 이유로 누군가를 만난 것일 수도 있겠다고 애써 생각하려 했지만 불안감은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도 없었고 아내와 이를 두고 대화한다면 오히려 갈등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저는 남은 거래처 면담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며칠 빠르게 제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집과 가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판단했죠. 비행기를 예약하고 돌아갈 준비를 하며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그저 오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제가 외면했던 문제들이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머릿속이 복잡한 상태로 제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불안을 현실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전에 집안에 있던 물건들 중 일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고가의 TV와 스타일러 같은 고가의 가전제품들이 모두 온데간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닐까 싶어 집 안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아무리 찾아도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내 가게로 향해 상황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장 중 아내가 고장이 났다며 처분을 이야기했던 고가의 로스팅 기계 역시 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기계를 왜 팔았는지 화를 내자 아내는 어차피 처분할 거 본인이 하면 안 되냐고 대려 화를 내더군요. 누군가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건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나 하는 의심이 결국 확신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사라진 물건들과 이제는 가게 운영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장비들까지 모두 자신의 판단으로 팔아버렸다는 그녀의 말은 제게 궤변처럼 들렸습니다. 커피 기계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가게 운영의 핵심 도구였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어떻게 이런 결정을 혼자 내릴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무덤덤한 태도로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아내와의 관계와 가정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의 진상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막막한 상태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흥신소에 연락해 아내를 미행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제게는 큰 충격이었고 스스로도 그녀를 믿지 못하게 된 제 모습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답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흥신소 사람이 아내를 따라다니며 그녀를 주시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에 나가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되자 그녀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내가 평소에도 종종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떠올랐고 그녀가 말한 친구가 정말로 친구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아내의 움직임을 따라간 결과 그녀는 곧바로 가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는 집에서 볼 수 없었던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언제 샀는지 모르는, 또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조차 가늠이 안 되면 장신구들이 가게 창고에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창고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들로 자신을 치장한 뒤 창고를 떠났습니다. 그 후 그녀는 도심에 있는 카페로 향했으며 그곳에서 정말 친구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남자가 아닌 친구들을 만났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저는 오히려 혼란스럽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아내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행동들이었기에 그것이 단순한 오해일 가능성을 바라고 싶었지만 상황은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제게 숨기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의 관계와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고민하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더 깊이 파헤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대화를 통해 이 모든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명품을 보관하던 창고와 그 안에 숨겨진 물건들, 그리고 그녀의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우리 관계의 신뢰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기에 더 이상 회피하거나 눈 감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마주 앉아 이 모든 사실을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질문을 피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던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창고에 보관 중이던 명품들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예물로 받은 귀중품들과 로스팅 기계를 처분한 돈, 그리고 집안에서 사라진 고가의 가전제품들을 판매한 돈으로 명품을 구매했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왔던 젊은 남자들은 중고 판매를 도와주러 왔던 업체 직원들이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비 욕구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그 욕구를 멈출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명품을 손에 넣을 때만이 자신이 부족하지 않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녀가 명품에 집착하고 거짓말을 해온 것은 단순한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결핍과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극심한 가난 속에서 성장하며 받지 못했던 사랑과 물질적 결핍이 지금의 행동을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러한 문제를 감추고 스스로도 그것을 부정하며 살았지만 결혼 후 경제적 여유를 얻게 되자 억눌려 있던 욕구가 폭발하듯 터져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내는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시절 가족을 떠났고 아버지 역시 일찍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후 할머니 손에 자라며 최소한의 생계만 유지하며 성장했지만 사랑과 정서적 지지는 거의 받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이 새 옷이나 장난감을 자랑할 때 그녀는 늘 부족한 모습으로 뒤에서 지켜보기만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그녀는 자신이 항상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 존재라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마저 그녀가 20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시면서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대학도 진학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아둥바둥 살았다고 해요. 돈이 많을래야 많을 수 없는 삶이었고 아르바이트나 여기저기 일을 하면서 버는 돈들도 저축하지 않고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감추기 위해 명품을 사는 데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상처와 결핍을 명품이라는 물질적 상징으로 보상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스스로도 멈출 수 없을 만큼 중독되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와 실망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섰습니다. 그녀의 잘못된 행동이 우리 가정에 큰 상처를 남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니 한편으로는 그녀를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가 혼자 이 문제를 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도와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의 고백은 제게 예상치 못했던 깊은 충격과 동시에 커다란 연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녀가 지나온 삶의 가장 어두운 부분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명품 소비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자신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린 시절 느꼈던 결핍과 열등감이 성인이 된 후에도 그녀를 따라다녔고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 명품이라는 물질적 상징에 집착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비싼 물건을 소유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꾸미는 순간만큼은 자신이 남들과 다르지 않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보여준 밝은 모습 뒤에 이런 깊은 아픔과 상처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전 그녀가 자신의 과거를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쩌면 과거의 상처를 숨기고 싶었고 자신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동안 그녀의 행동을 단순히 소비 문제나 충동적인 행동으로만 바라봤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과 그녀의 내면에 있는 아픔을 생각하니 그녀를 비난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맞지만 그 행동의 뿌리를 이해하니 그녀를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녀에게 명확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녀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요. 그녀도 스스로를 더 이상 과거에 묶어두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진정한 안정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을 다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고 아내 역시 저희 제안을 승낙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와의 첫 상담에서 아내는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가난과 부모님의 부재, 할머니 손에 자라며 경험했던 정서적 결핍, 그리고 20살 이후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온 이야기까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오열을 하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액 전 그녀가 겪었던 삶의 무게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이 겪었던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명품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스스로를 더 이상 결핍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지금의 삶과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의사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녀에게 정서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 역시 그녀와 함께 이 과정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담을 시작한 것은 비록 작은 걸음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제게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소유한 명품들을 모두 처분하고 그 돈을 가정과 미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맞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명품을 통해 얻으려 했던 안정감과 만족감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명품은 그녀가 자신에게 부여한 허상일 뿐,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함께 쌓아가는 가정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내는 실천에 나섰습니다. 가지고 있던 명품 가방, 옷, 액세서리들을 모두 중고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명품 컬렉션은 적지 않았고 중고 판매로 얻은 금액은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저희가 함께 생활하는 데 쓰기에도 매우 큰 돈이었죠. 아내는 이제부터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고 더 이상 충동적인 소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녀가 단순히 물건을 처분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결핍과 상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그녀의 노력은 정말 진지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결심과 변화는 우리 관계의 긍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새 출발을 다짐한 그녀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쇼핑이 그녀의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가정에서의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가게 운영을 함께하며 손님들과 소통하는 일에서 기쁨을 느끼기도 했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취미를 찾으려 했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노력은 저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아내가 변화하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녀가 과거의 상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저는 더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작은 목표들을 세우며 앞으로의 계획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과거를 넘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려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 가정이 다시금 단단한 기반 위에 서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뒤로하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평소 아내를 대하던 것과 달라져야 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을 조금씩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가게는 여전히 우리의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아내였습니다. 저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직원들에게 일부 책임을 더 맡기며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가게 운영과 생활에 쫓겨 아내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에 지나쳤던 소소한 대화들, 함께 걸었던 짧은 산책, 그리고 진솔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되찾아가며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러 곳을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관광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한적한 곳들도 다녔습니다. 바닷가에서 해질녘 노을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거나 오름을 오르며 함께 자연의 풍경을 즐기는 동안 아내는 점점 더 편안하고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진정한 가족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아내 역시 처음으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명품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과 소소한 행복에서 만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명품 중독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그녀를 향한 신뢰와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내와 저의 노력은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고 이제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가정에 새로운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소중한 새 생명이었죠.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준 날, 저는 그동안 겪어왔던 모든 어려움이 보상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 역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출산하고 자신이 받은 사랑의 부족함을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이제는 그 사랑을 고스란히 아이에게 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온전히 아이와 함께하는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을 아이에게 기꺼이 쏟아부으며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 우리의 삶은 또 한 번 크게 변화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녀가 일보다는 가정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가게와 사업은 제가 주도적으로 책임졌고 아내는 아이와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사랑과 지원을 아낌없이 주며 그동안 자신이 받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아이에게 채워주려 했습니다. 물론 혼자서 일을 모두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게 운영은 여전히 바빴고 더 많은 책임이 제게 주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에 돌아와 아내와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루의 피곤함도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이면 모두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 역시 과거의 아픔에서 완전히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우리는 점점 더 단단한 가정을 이루어갔습니다. 아내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이에게 사랑뿐만 아니라 삶의 중요한 가치도 가르쳐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녀는 항상 아이의 곁에서 지원하고 응원했습니다. 제가 일로 바쁘더라도 아내는 항상 가정을 잘 지키며 가족의 중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매일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삶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행복을 일구어가는 과정임을 느낍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써나갈 새로운 장이 계속되리라는 믿음 속에서 저는 이 모든 순간에 깊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